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요즘 되게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유튜버 분들이 되게 커밍아웃을 많이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관련된 이야기를 바로 이제 본론으로 해볼게요. 저는 이제 우선 그냥 서두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제가 운동을 좋아하게 된 모티베이션 중에 되게 컸던 모티베이션이 제가 그때 중1이었을 거예요. 제가 중1 때 K1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K1을 좋아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있던 격투가 중에 플레이어 중에 앤디우가고 제가 이제 미르코 크로캅이라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전 어네스트 호스트 시절 K1부터 봐왔지만 그 두 캐릭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헤비웨이트인데 키는 한 180 후반이시고 한 분은 180 초반이잖아요. 근데 거의 100kg가 육박하고 100kg가 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린 마음에 어떤 운동에 대한 매뉴얼도 없었고 팔굽혀펴기라든지 뭐 스쿼트라든지 턱걸이라든지 열심히 하면은 그분들 같이 될 줄 아는 이제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 같이 이렇게 어떤 튼튼한 근육을 가져야겠다.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미르코 크로캅이 그때 한참 이제 이 사이즈를 키워갖고 그 이렇게 가드 카바링을 올리는데 그 뒤에 광배가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쳐지는 게 너무 멋있어갖고 저 사람 같은 크로캅 같은 등 갖고 싶다. 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게 열심히 하고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인 줄 알고 그런 목표에 의해서 달려갔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도 가고 성인이 돼서 군대도 가고 군대에서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뭐 2009년, 10년 이랬으니까 2008년 그 당시에는 저 이제 UFC를 좋아했어요. UFC 이런 헤비웨이트 치콩고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때 누구였을까요? 아무튼 그 괴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리치 프랭클린이었나? 리치 프랭클린이었나? 아무튼 그런 사람분들을 되게 좋아하면서 저렇게 되게 근육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걸 언제 알게 되었냐면 24살에 알게 되었어요. 24살에. 제가 이제 트레이너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되었죠.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도 일을 했었지만 한 군데에서 일하던 곳에 저를 제외한 나머지 관장님하고 선생님은 다 이제 그 도핑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장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다이어트 스택을 쓰고 계셨고 그 선생님은 이제 뭐 주기마다 벌크 스택 그 다음에 이제 뭐 근육을 이제 올려주는 뭐 스택 해갖고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택을 꽂으시라고 인젝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경구제로 먹는 약들도 먹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보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알게 되었고 되게 좀 그때 회의가 많이 들었던 건 트레이너였을 때.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너무 몰라서 그때 당시 20살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면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될 줄 아는 그 당시에는 어떤 순수한 이런 이상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허물어져 버린 거죠. 화학전이었구나. 어쩐지 나는 이렇게 잠도 잘 자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먹는 것도 나름대로 챙겨 먹고 운동도 강도 있게 아픈 날 제외하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나도 운동 매니아라고 치부해도 되는데 저 사람들 몸에 왜 나는 이렇게 못 미치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어떤 스테로이드의 어떤 영향도 조금 있었다라는 그때 그런 결론과 데이터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되게 트레이너를 또 제가 관두게 된 또 이렇게 트레이너를 안 하고 싶다라는 되게 큰 어떤 이런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 어쨌든 스테로이드를 하든 뭘 하든 어느 정도 대사량이 높아지고 근육량을 많이 얻으면 그만큼 대사량도 비례를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도는 모터가 이제 세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어 관장님이건 트레이너분이건 같이 PT를 합니다. PT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 트레이너였어요. PT를 하는데 관장님처럼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처럼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고구마에 닭가슴살을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들, 관장님 어떤 생활적인 면을 제가 알잖아요. 근데 고구마, 닭가슴살 물론 먹을 때 있어요. 간혹 먹을 때는 있지만 365일 삼시세끼를 그렇게 먹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이런 물리적인 화학적인 요소를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몸이 이렇게 효과를 본 건데, 회원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고 할 때 되게 실망이 컸어요. 저는 제가 먹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에서 이야기를 해줬지만, 어쨌든 제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보다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슬림하니까. 슬림하고 저분들은 어떤 이제 근육을 많이 얻고 있고 건장해 보이고 하니까, 아, 저 선생님처럼 운동하고 저 선생님처럼 삼시세끼를 먹으면 저렇게 될 수 있는구나.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게 됐었을 때, 그리고 그런 이제 아니란 이런 거짓말을 옆에서 들었을 때 되게 이제 회의감이 엄청 컸어요. 예. 왜냐면 선생님들은 정크푸드를 충분히 드시면서 몸을 만들어 어쨌든 체지방이 들끼고 화학적인 요소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살이 안 찌고 하는 부분인데, 회원들한테 어떤 티칭을 하고 이 어드바이스를 할 때는, 아, 무조건 닭가슴살 그거 먹어라, 저염에 뭐 닭가슴살 고구마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좀,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도의 길을 저는 이제 걷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지만, 정도의 길을 걷고 있는 저한테는 되게 좀 억울했었고 회의가 되게 많이 들었어. 아, 이쪽 업에 좀 안 하고 싶다, 일 안 하고 싶다. 근데 물론 이 업을 이제 관두려면 다음 플랜, 어떤 확고한 일, 어떤 잡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당시에 되게 회의와 어떤 정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하고 제일 이제, 아, 진짜 내려놔야겠다, 트레이너를 내가 정말 꿈꾸고 군대 있을 때부터는 저 이제 전역을 해서 뭔가 건강적인, 내 나도 좋고 어떤 수익도 발생하는 그런 일이 트레이너라고 생각해서 저는 트레이너라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전역을 했었는데, 또 사회와 또 실무와 또 이런 환경은 또 틀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최고로 이제 회의를 받았던 거는, 저한테 운동을 받던 그 회원이 한 분 있었어요. 회원이 한 분 있었는데, 어쨌든 저하고 이제 운동을 오래 해가지고 이제 어떤 저한테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동기부여와 모티베이션 프로에서 옆에 저보다 훨씬 몸이 좋고 그 도핑을 하고 계셨던 선생님한테 수업을 다시 받았어요. 저한테 이제, 저하고 이제 계약이 끝나고 넘어갔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수업을 받았어요. 봤는데 그 선생님하고 이제 재밌게 잘 받고 효과적이게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이 안 계실 때 그 회원이 저한테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고 제가 물어봤죠. 근데, 아, 이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그 디아나볼린이라고 하나요? 티볼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대한 경구제 약을 이제 자기한테 팔아서 이제 자기는 샀다. 그러니까 도핑의 약을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도 될까요, 선생님? 왜냐면 저는 과거에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원의 어떤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알거든요.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게 뭐 많아갖고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하고 어쨌든 무리하는 행동을 많이 해요. 예, 잠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고 싶어 하고 운동을 무리하게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권유했을 때 전 되게 충격적이더라고. 아니면 제가 뭐 생각이 틀린 걸 수도 있는데, 아, 내가 되게 그 회원한테 깨끗하게 운동을 알려주고 뭐하고 해서 이 사람도 이쪽 어떤 토핑에 대한 거에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 회원한테 어떤 약을 권유하고, 이 회원이 또 그렇다고 어떤 대회를 나간다거나, 음, 또 어떤 그런 큰 목적은 없어요. 그냥 건강 운동이고, 건강 운동을 통해서 뭔가 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혼자서 운동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지치니까 이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책임감을 하려고 이렇게 PT를 끊어갖고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 진짜 이쪽 일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직업을 바꿨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 안 하고 싶다. 이제 난 여기서 거의 이제 다른 플랜을 준비해야겠다라고 그때 마음을 먹었던,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어떤 작은 사건이었는데, 그때 되게 이제 회의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그때는 이제 실무로 뛰었을 때는 어떤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어갖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억울하고 매너리즘과 회의가 있어갖고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이었단 반면, 지금 보면 이제 뭐 지금 되게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되고 커밍아웃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어지간하면 다 알잖아요. 이제 어떤 스테로이드란 어떤 이런 효과에 대해서 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레벨은 절대 이거는 스테로이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부합되지 않으면, 부수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 몸까지 도달하기 힘들다라는 거, 어떤, 물론 늘 말하는 거지만 거기에 휴식과 영양과 뭐 무수히 많은 노력과 운동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 무조건 이건 기본적인 옵션이겠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일반인 사람들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어떤 일화가 있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너를 안 하게 된 이유도 이거에 되게 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제가 약을 안 꽂을 거면, 사이클 안 돌릴 거면 트레이너로 어떤 이런 쪽에서 좀 더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좀 이렇게 좀 더딜 수도 있겠다라는 뭔가 이런 데이터가 썼었고, 그 당시에 또 때마침 다른 어떤 직업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 갖고 그 당시에 돌아갔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트레이너가 나쁜 직업이다 뭐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약물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부정적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떤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씬에서는 저는 이제 그 포인트에선 부정적이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스테로이드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선수를 목적이라고 하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다. 뭐 플러스 내 개인 기호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민한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저는 정말 지금도 그러고 어릴 때도 그러고 정말 운동을 사랑하는 게 어떤 평범한 올디너리 피플이거든요. 정말 운동을 좋아해요. 저도 어떤 운동이 거의 밥 삼시세끼의 어떤 한 끼의 식사와도 같고, 매일 우리가 매일 밤 자는 수면하고 같을 정도 지금 이제 거의 일상생활에 하루 뭐 한 달에 거의 한 번 정도 쉴까 말까 할 정도 저 정말 운동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통해서 얻는 뭐 결과와 이득도 뭐 물론 좋지만, 근데 운동을 통해서 해소하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이런 건전한 이 취미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또 저 채널 구독자분들 유독 또 운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토크라든 뭐라든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오고 가요. 운동 관련된 이야기, 도핑 이야기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예민한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